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부상의 이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산재 기초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각종 업무상 질병, 그리고 부가적인 산재 보상에 대해서 저희 노무사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와 공무상재해, 그리고 직업성 암에 대해서 저 이지혜 노무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중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인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는 군진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발병한 폐질환,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발병한 소음성 난청, 발암물질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발병한 각종 직업성암, 용접과 같은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며 발병한 안구 질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 질병은 사업장 내 유해 물질,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산재에 대한 흔한 오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자이거나 퇴직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자여도 산재가 가능하고 퇴직한 지 오래되어도 산재가 됩니다. 과거 근무 현장과 현재 발병한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만 있으면 산재를 인정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근무했던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근무했던 사업장들이 기억나지 않는데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산재 진행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근무한 기록은 4대 보험 자료,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해당 질병이 일반적인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가 가능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내리기가 어려우니 내가 산재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 분들이면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있다면 공무원분들에게는 공무상 재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상 재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무원분들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인 거지요.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급여 중 퇴직자가 많은 구로노인 종합복지관 어르신들께서 확인하셔야 하는 급여는 장애급여입니다. 장애급여는 퇴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게 된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공무상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직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음,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군인이 대표적입니다. 위 직종에 계신 분들의 경우 소음성 난청, 폐질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상병으로 많이들 보상받고 계십니다. 산업재해,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병 중 직업성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성 암이란 업무 수행 중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암입니다.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폐와 피부는 물론 위장, 신장, 방광, 유방 등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유형과 노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건설 현장, 광산, 용접 작업장, 자동차 정비 및 제조, 고무 제조, 플라스틱 제품 제조, 선박 건조 및 수리, 성면 제품 제조 현장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될 경우 직업성암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업성암의 두 번째 요건, 노출 기간입니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은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반면 폐암과 같은 대부분의 고형암은 10년 이상의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암의 발생 과정에서 각 발암물질이 작용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출 기간이 꼭 1년, 10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거에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음을 감안하여 노출 정도를 고려할 수 있으니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노출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성함 산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이 제출된 서류에 대해 재해조사를 합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 내 기관에서 작업 환경에 대한 전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게 되면은 어르신들께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요양 기간 동안 지출한 병원비인 요양비. 둘째, 취업치료 불가능인 요양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 셋째, 치료가 모두 끝나고 난 후 장애가 남을 경우 지급받는 장애급여입니다. 지금부터는 직업성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은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재해자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재해자분은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13년간 근무하신 분입니다. 저희 노무법인이 건설 현장의 결정력 유리 규상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선소에서 근무한 재해자의 신우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재해자분은 조선소에서 도장 업무를 약 20년간 수행하였는데요. 도장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화학물질과 신우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노무법인 더부상해 이지의 노무사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산업재해, 공무상재해, 직업성암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관을 통해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